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게임으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결국 그 가족들까지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범인 김태현이 얼마 전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죠. 이 사건의 시작도 사실 가벼운 스토킹이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이런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김세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이 됐네요. 네. 법률 톡톡에서도 이런 법률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법률이 제정되었다라는 이런 소개, 또 했었었는데, 네. 드디어 2주 정도 전이네요. 10월 21일부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신고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사실 스토킹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는 데다가 또 스토킹 행위라는 것의 특성상 다른 중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좀 늦은 거죠. 음. 이 피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네. 이 스토킹 범죄 인식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처음 시작은 이 김태현이 한 여성을 스토킹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고 그런 스토킹 행위가 있었지만 제재되지 않고 처벌되지 음. 않고 그런 상황에서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끔찍한 살인 행위까지 연결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외에도 사실 좀 이런 상해나 살인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전에 이미 스토킹 행위가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따라다니거나 사랑을 고백하는 정도로 시작이 되다가 피해자가 거절을 하는데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으면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다가 강력 범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군. 네.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일 잘 알려진 게 박사방 운영자 중에 한 명이 학창 시절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다가 결국은 그 피해자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사건, 그 사건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창원에서도 식당 여사장을 10년간 스토킹하다가 그 손님이 결국 여사장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네. 안인득 사건도 그 시작을 보면은 여고생을 스토킹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알려진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 크고 작은 스토킹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서 스토킹 자체를 초기에 이제 막았더라면 이렇게 큰 범죄로 번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거 침입을 한다든지 폭행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범죄 행위가 없다면 사실은 그 전까지는 따라다니고 연락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냥 경범죄 처벌법상에 지속적 괴롭힘 행위 정도에 해당이 돼서 10만 원 벌금 정도 부과할 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스토킹을 하면 중형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건데, 네. 그런데 이 스토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스토크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도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이번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도 이 처벌되는 범죄가 되는 스토킹 행위를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어요. 먼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리고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네. 또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분에 물건을 두는 행위, 뭐 택배를 보낸다거나 음. 원치 않는 물건을 갖다 놓는다거나 그런 행위가 해당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거 등 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을 했고요. 이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규정을 해서 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일반 스토킹 범죄가 있고요. 네. 또 이 스토킹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해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일반 스토킹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여서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는 없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 고소를 하면 보복당할까 봐 겁이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경찰 조사까지 받고 판결 받는 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 신변 보호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바로 경고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 응급 조치로 접근 금지 처분도 조금은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스토킹이 계속되고 재발 위험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잠정 조치로 접근 금지는 물론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도 있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도 이것처럼 범죄 발생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조치들을 제도화했어요. 근데 음. 이러한 것도 일단 제도화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 좀 잘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막 시작된 법률이라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꼭 필요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너무 네. 늦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스토킹 법률 제정 시작한 것부터 하면 지금 22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지금 지난달 21일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벌써 스토킹 범죄 신고가 급격히 음. 늘어나고 처벌례도 생기고 있다고 해요. 네.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한 50대 남성. 그다음에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그런 지하 상가를 찾아가서 여러 차례 찾아가서 위협하고 만나자고 음. 요구한 남성 등에 대해서 경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 금지 처분과 같은 긴급 응급 조치, 잠정 조치도 이미 많이 이제 시행되어 음. 발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도 되게 중대한 범죄라는 음. 인식이 일반화되고 또 스토킹 범죄도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